안녕하세요. 책 읽는 소리입니다. 책 읽는 소리의 네 번째 책은 메르의 1%를 읽는 힘입니다. 자본시장 분석가이자 경제 주식 분야 파워 인플루언서로 활약하는 저자인데요. 이 저자의 글을 읽다 보면 통찰력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혁신이란 말을 참 좋아하는데요. 세상의 정보를 연결해서 기회를 포착하는 생각 혁신을 말하는 책. 그래서 더 이 책에 끌린 것 같습니다. 또 선명한 투자 지표를 찾느라 헤매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책인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1%를 읽는 힘. 2차 전지 시장의 게임 체인저 전고체 배터리. 전고체는 단어 그대로 모든 게 고체인 배터리를 말한다. 현재의 2차 전지 주력 배터리인 3원계 배터리는 양극, 음극, 분리막 전해질로 구성되어 있다. 양극과 음극 사이에 액체 상태인 전해질을 채우고 분리막을 사용해서 양극과 음극이 닿지 않게 만드는데 액체 상태인 전해질을 넣는 게 아니라 고체로 넣는 게 전고체 배터리다. 전해질을 고체로 넣으면 큰 장점이 생긴다. 양극과 음극이 닿지 못하게 분리막을 넣는데 고체로 된 전해질을 넣으면 전해질이 분리막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분리막을 없앨 수 있다. 안정성도 좋아진다. 액체 전해질을 사용하는 경우 온도 변화로 인한 팽창이나 외부 충격에 의한 누액으로 배터리가 손상되고 화재의 위험도 있어 셀을 모듈로 감싸고 모듈을 다시 팩으로 감싸는 이중 포장을 한다. 그런데 전해질이 고체인 전고체 배터리는 구조적으로 단단해 안정적일 뿐더러 전해질이 훼손되더라도 어느 정도 형태를 유지하여 화재 위험을 낮출 수 있다. 현재 배터리에서 분리막, 모듈, 팩 등 안정장치가 차지하는 면적이 전체 배터리의 절반쯤 된다. 안정장치가 차지하던 자리를 음극재와 양극재로 채우면 같은 면적의 2배 가까운 용량을 채울 수 있다. 전고체 배터리가 일반 배터리보다 2배 이상 오래가는 이유는 성능의 차이가 아니라 같은 면적에 더 많은 용량을 채울 수 있어서다. 전고체 배터리를 만드는 방식은 크게 산화물계와 황화물계로 나뉜다. 일본의 전자전기 부품사인 무라타는 산화물계로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었다. 무라타는 2024년부터 전고체 배터리를 양산하기 위해 공장을 짓고 있다. 산화물 계열의 문제점은 용량을 키우는데 한계가 있는 점이다. 무선 이어폰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100mAh 정도 용량이 필요하다면 스마트폰에는 4000mAh가 필요하고 자동차는 100Ah 용량의 셀 수백 개가 필요할 정도로 훨씬 더 큰 배터리 용량이 필요하다. 일본의 산화물계 전고체 공장은 무선 이어폰이나 소형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정도까지는 만들 수 있지만 스마트폰부터는 용량이 아슬아슬하다. 이렇듯 스마트폰용 배터리도 어려운데 스마트폰보다 훨씬 많은 배터리 용량이 필요한 전기차를 산화물계 공장에서 커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토요타가 전고체 배터리를 하이브리드부터 적용하겠다는 배경도 배터리 용량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자동차 배터리를 황화물계로 만들어야 하는 이유다. 현재 전 세계에서 토요타, 닛산, 혼다 등이 2025년 정도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의 양산 일정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세부 일정은 나오지 않았다. 황화물계의 구체적인 양산 일정이 나온 기업은 삼성 SDI 정도다. 삼성 SDI는 2023년 내 전고체 파일럿 생산을 하겠다고 일정을 발표했다. 반면 토요타는 전고체 배터리의 수명이 짧아지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토요타가 개발 중인 전고체 배터리는
충방전을 반복하면 전극에 사용하는 재료 사이에 틈이 생기는 문제를 공개한 것이다. 많이 뒤처진 듯 보였던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 분야에서 앞서가는 모습을 보이는 흐름에 여러 해석이 나왔다. 부정적으로는 삼원계 배터리는 LG 엔솔에 밀리고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중국이 주도하고 있으니 4세대인 전고체 배터리에 희망을 가지고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긍정적인 해석도 있다. 현재 삼원계에서 전해질을 넣는 방법은 전해질을 주사기와 비슷한 기계로 투입한 후 화학 반응으로 액체인 전해질을 젤리처럼 만드는 방식을 쓰고 있다. 액체가 들어가 비어있는 공간 없이 전해질을 채운 뒤 그 액체를 젤리로 만들어 안정시키는 방법이다. 반면 전고체 배터리는 액체를 주입하는 게 아니라 고체인 가루를 넣는다. 고체 상태 가루를 넣으면 액체보다 비어있는 공간이 많이 생긴다. 이 빈 공간은 메모리 반도체에 사용하는 정밀적 춤코팅 기술로 없앨 수 있다. 삼성 SDI 계열사의 메모리 반도체의 최강자인 삼성전자가 있는 부분이 비대칭 전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이 전고체 개발에 상당 수준 발을 담그고 있고 삼성 SD와 협업하여 연구 결과를 계속 발표하고 있다. 2020년 이재용 회장과 현대기아자동차의 정의선 회장이 만났을 때 전고체가 중요하다는 말을 했고 이는 삼성 SDI 개별 기업이 아니라 삼성그룹 차원에서 전고체에 힘을 쏟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전고체 배터리가 개발되어 양산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남아있다. 전고체 배터리가 안전하고 오래가는 장점이 있지만 현재 삼원계 배터리에 사용하는 리튬보다 훨씬 비싼 황산화 리튬을 써야 한다. 황산화 리튬 외에도 배터리 내 전기를 일으키는 반응을 감당하는 활 물질을 은으로 코팅하는 등 원가 상승 요인이 많다. 테슬라가 보급형에 인산철 배터리를 넣고 고급형에 삼원계를 넣듯이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도 보급형은 삼원계와 인산철이 경쟁하고 고급형의 전고체 배터리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시장이 나누어질 수도 있다. 메르의 인사이트, 배터리 전쟁은 리튬 등의 자원 확보, 수율, 전고체 기술 등의 종합 격투기다. 한국은 기술과 수율에서 승부를 보려 할 것이고 중국은 자원을 비대칭 전력으로 만들려고 할 것이다.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의 반도체 연구 역량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삼성 SDI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도 될 듯하다. 배터리 전쟁의 마지막 승부는 전고체가 될 것으로 본다. 핵심 정보로 나만의 경쟁력 쌓기. 글로벌 이코노미스트 버나드 보몰이 쓴 세계 경제지표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다. 어떤 경제지표가 어디에서 언제 발표되고 경제지표를 어떻게 읽고 해석해야 하는지 나와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기보다 궁금한 경제지표가 있을 때 사전처럼 곁에 두고 찾아볼 수 있어 10년 가까이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 이 책의 경제지표가 발표되는 과정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으니 참고해보자. 주식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경제지표는 다음과 같다. 1. 고용 현황 보고서. 2. 공급관리자협회 제조업 보고서. 3. 주간 실업수당 신청 건수. 4. 소비자 물가. 5. 생산자 물가. 6. 소매 판매. 7. 소비자 신뢰 심리조사. 8. 개인 소득과 지출. 9. 내구재 주문. 10. 국내 총생산. 이 경제지표만으로 주가가 출렁거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 경제지표 발표 시점에 맞춰 크든 작든 변화가 생긴다.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지표. 개인 투자자의 문제는 경제지표가 언제, 어디서 발표되는지도 모르고 그 경제지표가 어디에 쓰이고 어떤 의미인지도 알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정보는 다양한 곳에서 얻을 수 있다. 개인적으로 조선, 해운, 물류 등에 관심이 많은데
정보를 얻고 크로스 체크를 하기 위해 마린 트래픽을 활용한다. 마린 트래픽은 전 세계에 있는 배들의 위치를 알려주는 사이트와 앱이다. 이 사이트에서는 배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하거나 배 한 척 한 척의 경로도 볼 수 있다. 앱으로도 확인할 수 있으며 배의 이동 경로와 현재 속도, 배의 국적까지 알 수 있어 활용하면 쓸만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다. 과거 수에즈 운하에 큰 배가 좌초해서 전 세계 물류가 꽉 막혔던 적이 있다. 당시 어느 정도의 배들이 수에즈 운하를 지나가지 못해 대기하고 있고 어떤 배들이 대기하지 못하고 아프리카를 우회하는지 실시간으로 알 수 있었다. 물류가 막힌 정도를 알면 그 영향을 추측하고 예상하는 데 정확도가 올라간다. 코로나19로 미국 항만의 하역 작업이 중단되어 배들이 물건을 싣고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다. 기사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항상 크로스 체크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미국 항만에서 멈춰 있는지, 적체가 어느 정도인지 직접 마린 트래픽으로 실시간 확인하면 감이 잡힌다. 마린 트래픽을 보면 재미있는 정보도 파악할 수 있다. 러시아의 천연가스와 기름이 미국과 EU의 규제로 묶일 때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짐작을 할 수 있다. 러시아산 천연가스와 기름을 실은 LNG 운반선과 유조선은 인도로 많이 들어가는 게 보인다. 물론 러시아에서 인도로 바로 들어가지 않는다. 마린 트래픽으로 보면 일란드라 데날리라는 유조선이 지브롤터 해협 인근 바다 위에서 흑해와 발트해의 러시아 항구에서 출발한 세 척의 유조선과 붙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러시아산 기름을 중간 해상에서 넘겨받아서 러시아 항구에 들어가지 않고 기름을 수입하는 것이다. 러시아산 기름을 실은 유조선이 사우디로 들어가기도 한다. 산유국 사우디로 러시아의 유조선이 들어갔다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지만 사실이다. 기름에 표식이 붙어있지 않으니 싸게 러시아산 기름을 받아서 사우디산 기름으로 수출하는 것이다. 나는 오랜 기간 선박의 트래킹이 필요해서 유료로 사용 중이지만 이 앱을 무료로 사용해도 많은 정보를 얻고 기사를 크로스 체크 해볼 수 있다. 선박의 경로를 마린 트래픽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비행 정보는 플라이트레이더 24 사이트와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이륙한 미국 비행기 한 대를 플라이트레이더 24로 실시간 지켜본 적이다. 그 비행기는 미국 하원 낸시 펠로시 의장이 탄 비행기였다. 펠로시는 천안문 사태에 항의하는 의미로 천안문을 방문해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추모하는 플랜카드를 들고 촬영하기도 하고 트럼프가 연설하고 나가는 바로 뒤에서 트럼프의 연설문을 찢어버리는 퍼포먼스를 보여준 강성 의원이다. 펠로시는 하원 의장에 더 이상 출마하지 않겠다고 은퇴를 암시한 후 아시아를 순방 중이었는데 한국,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는 방문이 확정되었으나 대만 방문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어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상황이었다. 시진핑은 미중 정상통화에서 불장난을 하면 반드시 불에 타 죽는다며 펠로시 의장을 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고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 타임스는 30일 사설을 통해 필요한 경우 미사일 발사 제한 설정을 해제하고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실시할 수도 있다며 중국군은 민감한 시기 동안 펠로시가 탑승한 항공기를 감시할 것이다. 우리의 공역에서 포착됐을 경우 중국 전투기는 경고, 추격, 요격, 전자전, 강제 착륙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당시 대만에 가까운 푸젠성에는 대만 본토 타격이 가능한 방산포가 집결하고 있고 펠로시가 탄 비행기가 대만을 향해 다가온다면 공중에서 격추하라고 했다고 중국의 공영 언론사인 황구시보 편집인이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기도 했었다. 당시 대만에 가까운 푸젠성에는 대만 본토 타격이 가능한 방사포가 집결하고 있고 펠로시가 탄 비행기가 대만을 향해 다가온다면 공중에서 격추하라고 했다고
중국의 준공영 언론사인 황구시보 편집인이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기도 했었다. 가장 강력한 반중 정치인으로 꼽히는 1940년생 펠로시 의장이 36년 의정 활동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대만을 방문할 것인지 여부와 대만을 방문한다면 중국은 어떤 행동을 보일 것인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펠로시가 탄 비행기가 이륙했고 방향이 대만 쪽이 아니라 김이 새려는 찰나 미묘하게 방향이 바뀌는 것이 보였다. 대만을 가되 중국 공격권을 피해 우회해서 비행을 한 것이다. 이런 모니터링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다. 펠로시가 대만을 방문하자 홍콩 증시가 폭락하며 시장의 반응이 바로 왔다. 이 무료 앱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판단을 할 수 있다. 이처럼 나만의 정보 입수법을 하나씩 늘려가면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정보를 가공하는 실력도 중요하다. 대학교 1학년 때는 시간 여유가 있어 전공과 관계없는 6개월 과정의 C언어, 자바 등 코딩과 알고리즘 강의를 수료했다. 이때 배운 것이 두고두고 써먹는 재산이 되었다. 이후 SAS 통계 패키지에 대한 책을 한 권 사서 공부했는데 C언어 프로그램 기초가 있어 크게 어렵지 않았다. 이때부터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 남들이 알려주는 분석 결과가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것을 직접 분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남들과 다르게 볼 수 있다는 점은 사회생활에서 강력한 힘이 된다. 요즘은 파이썬으로 프로그래밍 하는 것을 즐긴다. C언어보다 훨씬 쉽고 진입 장벽이 낮아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미래에 전망이 없어 다른 분야에 도전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파이썬을 추천한다. 누군가 돈을 벌면 누군가 돈을 잃어야 하는 시장에서 손해보지 않고 살아가려면 남들과 다른 무기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게 좋다. 메르의 인사이트. 단점을 보완하기보다 강점을 강화하자. 이런 사소한 정보와 여러 툴을 사용할 수 있으면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개인기를 키워야 하는 시대다. 쓸만한 정보는 어디에서 찾을까? 일주일에 한 번은 도서관에 간다. 도서관이 월요일에 쉬기 때문에 주말 중 편한 시간에 이용한다. 한 번 이용할 때 도서를 최대 5권까지 빌릴 수 있는데 1시간쯤 고르다 보면 권수가 채워진다. 최근 3개월간 40권을 빌렸으니 한 달에 14권 정도 빌려서 읽는 셈이다. 내 블로그에서 땀과 관련한 글은 사라 에버츠의 땀의 과학의 핵심 내용을 요약한 것이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히토류 이야기의 일부에는 김동완의 히토류 자원 전쟁과 데이비드 S. 에이브러햄의 히토류 전쟁 2권의 책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두 도서의 차이점은 한쪽은 중국, 한쪽은 미국 시각이 강하게 들어있다는 점이다. 나는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균형을 잡을 수 있다고 본다. 두 주장의 중간을 선택하는 산술적인 균형이 아니라 내 생각을 정하는 생각의 균형이 필요하다. 물론 책만으로 전체 흐름이 다 잡히는 것은 아니다. 보통 책의 저자들은 친절하지 않아서 군데군데 이해가 가지 않는 흐름상 빈틈이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 빈틈을 채워서 흐름을 완성하면 오직 나만의 정보가 된다. 최근에는 제임스 원 웨도롤의 돈의 물리학을 읽었다. 월스트리트에서 원하는 사람들이 MBA나 경제학 박사가 아니라 물리학자, 천문학자들로 바뀌고 있는 현황과 다양한 분석 방법이 인상 깊었다. 저자는 미국 하버드대학 물리학과를 수석 졸업하고 7년 만에 하버드대학, 스티븐스 공과대학,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물리학 박사와 철학 박사 학위를 딴 후 20대의 교수가 된 사람이다. 물리학자의 시각으로 확률론, 통계적 분포, 정보이론, 복잡계 등을 투자와 연결시키는 과정이 흥미롭지만 쉬운 책은 아니다. 가끔 보고 싶은 책이 없을 때는 구입을 신청하기도 한다. 그러면 대부분 한 달이 지나지 않아 신간이 도착했다는 문자가 온다.
도서 신청 제도는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쓸모가 많다. 책은 단점과 장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단점은 과거 이야기라는 것이다. 책을 쓰고 편집 과정을 거쳐 서점에 나오기 때문에 최소 6개월에서 1년 전의 이야기가 책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인터넷 검색으로는 알기 힘든 구체적이고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책과 구글링의 최신 정보가 합쳐지면 쓸만한 흐름이 잡힌다. 여기에 10년 이상 매일 검토하는 내부 보고서의 기억이 합쳐져서 정리된 정보가 만들어진다. 메르의 인사이트. 평범한 결론 같지만 정보를 얻는 곳 중 한 곳이 도서관이다. 하지만 단순하게 책을 읽는다고 정보가 되지 않는다. 반드시 내 생각이 되어야 한다. 생각을 정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글을 쓰는 것이다. 글을 쓰면서 빈틈을 확인해 채울 수 있고 흐름을 명확하게 그려나갈 수 있다. 1%를 읽는 힘 어떠셨나요? 발췌하고 싶은 부분이 너무나 많았지만 저작권상 짧게 추려봤는데 아무래도 마음에 와닿는 부분은 저의 관심사와도 통하는 것 같습니다. 작가만의 정보 입수법과 즐겨보는 사이트도 함께 알려주고 있어서 솔깃한 부분들이 많은데요. 이 책에서 크게 와닿았던 문장은 정보의 질도 중요하지만 정보의 질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정보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다 라는 말인데요. 같은 정보를 접해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관점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또 투자의 선택 방향이 아주 다양하다는 사실도 이 책을 통해 알았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 새롭게 알게 된 사실과 또 배울 부분,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것과 작가의 글이 일맥상통하면 공감을 받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을 때가 있는데요. 이런 공감 글귀들을 만나면 책을 읽는 순간이 더 좋아지고 읽고 정리해서 글로 풀어 써보는 순간들로 이어져서 생각법을 짚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 경제와 더불어 세계의 경제를 이해하는 일은 쉽지 않지만 불확실성 속에서 기회를 찾으려면 관점을 해석하고 정보를 연결하고 생각을 확장해야만 합니다. 같은 분야의 책을 한 권만 보는 것보다 여러 권을 선정해서 비교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사람도 한 사람의 의견만 맹신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고 좋은 것을 찾듯이 책도 한 권의 책을 맹신하기보다 같은 장르의 책이라도 여러 권을 읽어 나만의 생각을 정착해가면 좋을 것 같아요. 핵심을 찾아 변수가 될 부분을 고려하여 또 한 발자국 나아가봐요, 우리. 오늘의 제 목소리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독튜비에서 책 읽는 소리였습니다.